네, 전국에 계신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을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제 수업을 기다리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드디어 올해 5월부터 수업에 복귀를 해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논술 합격생입니다. 84.2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돌파하고 당당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편입 논술이 아닌 수시 논술로 합격한 학생을 모셔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독편사 편입 논술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2호학번으로 연세대 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된 25살 박규도입니다. 저의 전적대는 이나아주 라인이었고 과는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였습니다. 제 학점은 2학년 수료한 상태로 4.5점 만점에 4.07이었고 토익 점수는 925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입 준비를 목적으로 학원을 다녔는데 수시 논술에 합격하게 돼서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와서 음, 학원 준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군필 25살로 신입학.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연고대 편입에 도전했다가 수시 논술로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계기에서 연고대 편입 도전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현역 때 이제 음.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사관학교도 준비하고 음. 뭐 학종도 준비하고 논술 수능 다 준비했어가지고 뭔가 저한테 맞는 딱 하나의 전형으로 유리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남았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쉬움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계속 남아있어서 네. 인생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편입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연고대 편입 도전이 작년이 처음이 아니었고 2년 동안 준비했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편입 재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편입 도전 첫 번째 해 논술 공부랑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작년에 논술 공부가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음. 공부량이랑 공부 환경이 좀 차이가 났었던 게 네. 첫 도전 때는 제가 8월부터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처음 쓰는 거라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오롯이 논술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는데 두 번째 도전 때는 좀 더 논술 공부에 오로지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공부 때는 필사를 했어요. 답안 필사. 네, 답안 필사를. 첫 해는 안 하고. 첫 해에는 제가 도전을 했는데 이게 정작 적다 보면은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글만 적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효율이 떨어지겠다 하고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제 필사 공부를 하면서 쌤의 논리나 변별력을 확보하는 그런 스킬들을 직접 체화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의 방향성이나 변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안에 녹여내려 했던 게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해도 저희 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었었나요? 첫 해는 다른 대형 학원에서 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원도 한번 바꿨었고. 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3월부터 제 수업을 끝까지 수강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자랑질일 수도 있는데 제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좋았다든지 도움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음. 논술을 접근할 때 강조하시는 방식들이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들이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이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답안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이고 정말 솔직하게 답안을 평가해 주시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팩트로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죠. 팩트 폭행을 해주시기 네. 때문에
그 논술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너무 뼈 때리지 않았어요? 아, 저는 근데 네. 그게 뼈로 다가오지 않고 사랑의 매처럼 다가왔어요. 누구는 상처받았다는 학생들도 많아서 아, 근데 주의가 장- 필요해요. 작년엔 좀 유해지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그랬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논술이 답안이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네, 그 점이 되게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논술이란 게 추상적인 영역이라서 이 네. 수강생 입장에서 저 선생님이 학교 측이 원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구현하는지를 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런 신뢰를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선생님이 네.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선생님의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합격을 했었고 합격 실적. 네, 합격 실적 일단 보장해주고 저부터 4번 붙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논술도 수학이라고 네. 강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최선의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명확한 수업 방식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수강 등록을 할 때 네. 저라든지 학생들의 합격 실적이 많은 참고 자료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또 역시 논술 강사는 실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간결한 결론입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수시논술 응시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그 첫 도전 때 제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좀 그 1년 동안 이제 2번의 논술 시험만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회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수능은 이제 문제를 풀면 네. 이렇게 좀 확실하게 틀려도 그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논술은 개요를 내리면서 그 짜는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합부를 바로 판가름해버리니까 맞아요. 하나 망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수시 논술은 제가 논술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 응시를 하게 됐다. 네, 원래 사실 수시 논술 지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현수생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제가 하라 주셔서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세대 편입 논술 문제랑 수시 논술 문제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같은 점은 출제되는 그 논제의 방향성이나 그 변별력을 확보하는 그 방식이 유사해요. 쉽게 말하면 유형이 같죠. 네, 유형이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설명이나 비판, 평가 이런 논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대로 그게 나오고. 연대 편입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시험 시간도 똑같이 2시간이에요. 네, 2시간이고 영어 제시문. 영어 제시문 출제되고. 네,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수학 문제가 출제된다는 수학 게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오죠? 그 2-1-1-1-1-1-2-1 이렇게 네 문제 중에 맨 마지막 세 문제가 일반 논술 문제고 한 문제가 수학 문제가 수리 있죠.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수학 문제인데 네. 일단 수학 문제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준비할 때는 수투하고 미적분 이렇게. 수원, 수투, 미적분. 네. 그러니까 공통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맞습니다. 공통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된다. 네.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고 하고 네, 쉬웠고 점차 쉬워지는 추세였던 것 맞아요. 같기는 수리 문제는 해요. 조금 네. 쉬워지는 추세가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따로 수리 문제를 위한 공부를 했었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현역 때가 이제 2020 학년도 수능이거든요. 네, 좀 됐네. 네, 제가 그때 1, 2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5년 동안 수학을 놓다 보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유튜브에 이제 간단한 개념 정리하는 영상들을 먼저 다 봐주고 그걸 좀 익힌 다음에 서점에서 간단한 얇은 문제집을 사서 그 문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작년 강의에서 제가 미적분 문제 직접 풀었잖아요. 네. 그거 들었을 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어가지고 네, 그래도 좀 이해가 됐긴 했는데 네,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수업을 다시 들으니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기초는 좀 필요하고, 네, 조금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좀 개념에 대한 복습이라든지 유튜브 강의를 통한 복습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네, 난이도로 치면은 한 모의고사 한 17번? 모의고사 17번 정도, 18번 정도. 17번, 18번 확언할 정도. 순 없지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연대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편입 논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네, 경제학부가 84.2대 1이었고 네, 경영학과는 100대 1이 넘었었죠. 네, 맞습니다. 시험 직후에 이게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을 했었던 건 수리 문제라 이제 음, 수학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를 봤는데 제가 썼던 답이 정답이라는 수학 문제가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 보고 나서 내심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정말로 제가 합격할 줄은 몰랐고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그때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네. 버스에서 울먹이면서 집을 갔습니다. 와, 진짜 감동이 네. 장난 아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대 수시 합격 결과가 네. 연대 편입 시험 직전에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연대 편입은 아예 시험을 안 본 거죠. 네, 수시로 가기로 확정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수시로 봐서 붙었어요. 근데 연대 편입 시험 또 볼 수 있어요. 네, 또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붙으면 골라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연대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수시 합격한 거 확인하고 편입 시험은 과감히 포기하고 1학년으로 등록을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25이면은 좀 그렇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확고하게 나는 수시 등록으로 신입학하겠다 네.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보다 음. 그 시험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이미 편입을 지원한 상태였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과를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편입으로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언론 홍보 영상학부. 지원한 상태였는데 이제 경제학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평소에 좀 폭넓게 그런 공부를 하고 싶지가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 경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무엇보다 그 전공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 경제학부는 논술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편입은. 네, 맞아요. 전공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수시는 또 논술로 입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메리트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입 시험 과감히 포기하고 수시로 진학을 결심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5살의 나이로 연세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됐어요. 네. 지금 송도에 살고 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혹시 본인이 나이 제일 많아요? 동기 중에? 그 96년생 누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역시 세상은 넓다. 네. 너 어떻게 어린 동생들이랑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현역으로 입학하면 06년생이라고. 06년생 여러분 25학번입니다. 그래서 한 4-5살 차이 나더라고요. 아니 차이 안 나네. 전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네. 다행히 애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네. 저를 사촌 형, 사촌 오빠처럼 대하고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꼰대진 않아요?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학교생활 재밌어요. 네, 놀 땐 놀고 네. 또 공부할 때는 즐겁게 공부하고 네.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가 될 수험생들한테 네.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편입 준비생들이 과연 내가 수시 논술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거든요. 네. 나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수학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본인이 이제 경험해본 입장에서 우리 후배 수험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불안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도 그 불안감을 공부를 통해 다스리는 네.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점에서 수시 논술이 더 중요한 게 수시 네. 논술은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 고려대 TU가 예.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 다 해서 10명 선발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편입만 준비한다면 연대 편입 기회 한 번뿐인 네. 그런 과정에서 수시 논술은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수시는 이제 붙어도 안 간다. 아,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때요? 붙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항상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는 붙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네. 실제로 제가 강의 시작한 이래로 연대 수시 붙었던 학생들이 다 수시로 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만족해. 네. 결론은 붙고 생각하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 모시기 힘든 연세대 수시논술 합격생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 같아요. 선택의 기회. 이게 사실 편입 영어는 하나 공부해서 10군데, 20군데를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논술은 편입 논술 딱 2개잖아요. 저는 이 2개를 3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세대 수시 논술은 그냥 다 응시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못해도 응시하세요. 좋은 경험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한테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네. 자, 연고대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네. 진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수험생들한테 어. 현수쌤이 어차피 다 편집될 거야. 이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더 유해지셨을 거니까. 아닌데? 아니에요? 더 이렇게 빠따로 유해지셨을 거니까. 살 빠지지 않았니? 살은 많이 빠지셨어요. 그치? 네. 12kg 뺐어. 훨씬 갸름해지셨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욕을 덜 한다? 욕은 무조건 덜 하시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갸름해진 현수쌤이랑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그거와 다르게. 그렇죠. 언제 다시 안 갸름해질지는 모른다. 갸름해진 현수쌤이랑 공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다들 와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앞으로 계속 갸름할 건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